안녕 친구들. 이번 영상에서는 2019년 6월 모의고사 고1 16번에서 21번이죠. 과학지문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더워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열심히 봐주세요. 문제는 쉬울 거예요. 그러면 1문단부터 읽어보면서 답도 체크하겠습니다. 식물의 생장에는 물이 필수적이다. 동물과 달리 식물은 잎에서 광합성을 통해 생장에 필요한 양분을 만들어내는데 물은 바로 그 원료가 된다. 그치?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 물이 원료가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16번에 3번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필요하다가 맞는 것이다 라는 것을 체크할 수가 있겠죠. 체크하고 계속 물은 지구 중심으로부터 중력을 받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그치 폭포가 밑으로 떨어지듯이 식물은 지구 중심과는 반대 방향으로 자란다. 식물은 하늘 위로 자라죠. 중력과는 반대 방향입니다. 따라서 식물이 줄기 끝에 달려있는 잎에 물을 공급하려면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물을 끌어올려야 한다. 자, 지금 어설프게 그림을 그렸지만 자, 뿌리에서 물이 흡수돼서 왜냐면 우리가 물을 뿌리에 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흡수돼서 위로 잎까지 올라가려면 물이 반대,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필요한 힘이 있겠죠.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지문은 계속 자, 미국의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국립공원에서는 세계에서 키가 가장 큰 세쿼이아가 있다. 이 나무는 키가 무려 112m에 이르며 뿌리는 땅속으로 약 15m까지 뻗어 있다고 한다. 따라서 물이 뿌리에서 나무의 꼭대기에 있는 잎까지 도달하려면 더하기해서 총 127m나 끌어올려야 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내신이라서 문제가 바꿔서 나올 수가 있다. 그쵸? 그래서 글쓰기 방법도 알아놔야 되는데 예시를 들고 있다는 거 체크하세요. 계속 가면 펌프 같은 장치도 보이지 않는데 대체 물이 어떻게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일까? 식물은 어떤 힘을 이용해서 뿌리에서부터 잎까지 물을 끌어올릴까? 자, 글쓰기 방법 질문도 하고 있다. 그쵸? 질문하고 그 답도 합니다. 바로 답! 식물이 물을 뿌리에서 흡수해서 잎까지 보내는 데에는 뿌리 앞 모세관 현상, 증산작용 나와 있습니다. 뿌리 앞 모세관 현상, 증산작용 이 세 힘, 이것으로 생긴 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세 가지 힘이 있어야지 뿌리에서 잎까지 물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단 넘어갈게요. 호박이나 수세미의 잎을 모두 떼어내고 잎 다 떼고요. 잎을 떼고 자, 남는 거는 뿌리와 줄기만 남기고 자른 후에 뿌리 끝에 물을 넣어보면 잘린 줄기 끝에서 물이 힘차게 솟아오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올라온다. 그래서 잎을 다 떼고 뿌리를 보는 거예요. 잘린 뿌리 부분을. 그러면 거기서 뿌리에서 물이 자꾸 올라온다 이 뜻입니다. 알아들으시겠죠? 뿌리털을 둘러싼 세포막을 경계로 안쪽은 땅에 비해 여러 가지 유기물과 무기물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뿌리 바깥보다 용액의 농도가 높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뿌리로 넘어와서 이 뿌리 안쪽 부분에 그림 보이죠? 이 뿌리의 안쪽 부분에 이 부분에는 유기물과 무기물이 많대요. 바깥쪽보다. 그래서 어떻다? 농도가 높다는 거예요. 물 말고도 다른 물질이 있으니까 농도가 진해지겠죠. 그쵸? 자, 다시 말해서 뿌리털 안은 농도가 높은 반면에 적혀 있습니다. 농도가 높다. 높은 반면에 흙 속에 바깥쪽이죠. 흙 속에 포함된 물은 농도가 낮다. 왜? 뿌리보다 유기물, 무기물이 많지 않으니까 농도가 당연히 낮겠죠. 이때 농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얘가 너무 높고 얘가 낮으니까 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자, 흙 속에 있는 물 분자는 뿌리털의 세포막을 거쳐 자, 여기 줄 치세요. 물 분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뿌리 내부로 들어온다.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 뿌리 중에서도 물 분자가 작은 쪽으로 들어온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17번에 보면 선택적 투과성이 나오는데 본문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왜 갑자기 선택적 투과성이 나오지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을 줄치셔야 되는 거죠. 그쵸? 선택적으로 물이 없는 부분에 골라서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이처럼 농도가 낮은 흙 속의 물을 농도가 높은 뿌리 쪽으로 이동시키는 힘이 생기는데 이것을 바로 뭐다? 첫 번째 힘, 뿌리압이라고 한다. 농도가 낮은 흙 쪽의 물을 농도가 높은 뿌리 쪽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뿌리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16번에 2번을 보면요. 식물의 뿌리압은 중력과 동일한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했는데 중력과
동일한 방향이면 어느 방향입니까? 아래쪽으로 넣어야 돼요. 그쵸? 그런데 이거는 아래쪽이 아니라 어디? 뿌리 쪽으로. 뿌리가 아래에서 있든 위에서 있든 옆에서 있든 뿌리에서 물이 없는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2번은 틀렸습니다. 그쵸? 자, 계속 가겠습니다. 즉 뿌리압이란 뿌리에서 물이 흡수될 때 밀고 들어오는 압력으로 이때도 힘이 있겠죠. 압력으로 물을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다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는 어때요? 물을 위로 올리는 힘이다라고 있으니까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16번에 2번이 답이 아니라는 게 확실하게 나오는 겁니다.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라는 거, 밀어 올리는 힘이요. 계속. 자, 물이 담긴 그릇에 가는 유리관을 꽂아보면 유리관을 따라 물이 올라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음료수에 투명한 빨대를 꽂으면 이 빨대를 따라서 물이 올라온다 이 뜻이죠. 이처럼 가는 관과 같은 통로를 따라 액체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을 모세관 현상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모세관 현상에 대한 뜻도 나와 있습니다. 가는 관을 따라서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현상. 이거는 어디에서? 줄기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계속 볼게요. 모세관 현상은 물분자와 모세관 벽이 결합하려는 힘이 물분자끼리 결합하려는 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일어난다. 자, 필기 보세요. 물분자와 모세관의 벽이 결합하는 힘이 물분자끼리의 결합 힘보다 크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쵸? 따라서 관이 가늘수록 물이 높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높이가 높아진다. 필기돼 있어요. 관이 가늘수록 높이 올라간다는 거 생각해봐. 자, 컵에 음료수가 있는데 굵은 빨대랑 가늘 빨대를 꼽았을 때 뭐가 더 많이 높이 올라올까? 물이 이거를 보는 거죠. 그쵸? 굵을수록 조금만 올라오겠죠. 거의 뭐 안 올라오겠죠. 가늘수록 쑥 넣으면 쑥 올라올 겁니다. 이해 안 되면 한번 해보세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따라서 관이 가늘어질수록 물이 올라가는 높이가 높아진다. 식물체 안에는 뿌리에서 줄기를 거쳐 잎까지 연결된 물관이 있다. 자, 이렇게 쭉 물관이 있대요. 가는 관이 있다 이 뜻이죠. 자, 물관은 말 그대로 물이 지나가는 통로인데 지름이 75 마이크로미터로 너무 가늘어서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 아주 가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물관이 있다 이 뜻입니다. 이처럼 식물은 물관의 지름이 매우 작기 때문에 모세관 현상으로 물을 밀어 올리는 힘이 생긴다. 아주 가는 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세관 현상이 커지겠죠. 아주 가늘수록 높이 올라가니까 끝까지 당기는 힘이 든다는 겁니다. 식물은 이걸 이용해서 잎까지 물을 올린다는 거예요. 계속 가겠습니다.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더운 여름철에는 큰 나무가 만들어주는 그늘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 여름에 그늘 밑에 가면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나와요. 나무가 만들어주는 그늘이 건물이 만들어주는 그늘보다 더 시원한 이유는 무엇일까? 같은 그늘인데 나무 그늘이 시원한 이유입니다. 나무의 잎은 물을 수증기 상태로 공기 중으로 내보내는데 이때 물이 주위의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나무의 그늘 아래가 건물이 만드는 그늘보다 훨씬 시원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잎이 이 물을 공기적으로 증발시킵니다. 이때 이 물이 수증기가 될 건데요. 자, 물이 수증기가 될 건데 이때 어떻게 된다? 열이 흡수되는 거예요. 그쵸? 열이 흡수되니까 잎은 시원해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흡열이라고 적겠습니다. 흡열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늘이 시원해진다는 거예요. 계속. 자, 식물의 잎에는 기공이라는 작은 구멍이 있다. 여기 보이시죠? 자, 기공이라는 작은 구멍이 있다. 기공을 통해 공기가 들락날락하거나 공기가 통과하거나 잎의 물이 공기 중으로 증발되기로 한다. 그래서 이 기공을 통해서 물이 증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식물 내의 수분이 잎의 기공을 통해 수증기 상태로 증발하는 현상을 바로 뭐라고 한다? 증산작용이라고 한다. 이게 바로 증산작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잎에서 일어나는 거죠. 가로 세로가 10
곱하기 10cm인 잔디밭에서 자 1년 동안 증산하는 물의 양을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55톤이나 되었다. 가로 세로가 넓이가 10 곱하기 10이에요. 그쵸? 100밖에 안 되는데 어때요? 55톤이나 증발이 된대요. 볼게요. 이는 1리터짜리 페트병 55,000개 분량에 해당하는 물이다. 엄청 많은 거죠. 상수리 나무는 6월에서 11월 사이에 약 9,000kg의 물을 증산하며 키가 큰 해바라기는 맑은 여름날 하루 동안 약 1kg의 물을 증산한다. 자, 그래서 이 증산작용을 드는 식물들의 예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예시가 있어요. 자, 기공의 크기는 식물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자, 기공의 크기가 식물의 정도에 따라 이 구멍의 크기가 다르대요. 16번에 1번 해결됐습니다. 종류에 따라 기공의 크기가 다르다. 계속 자, 폭이 8마이크로미터, 길이가 16마이크로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엄청 작아. 크기가 1제곱센티미터 인 잎에는 약 5만 개가 되는 기공이 있으며 그 대부분은 잎 뒤쪽에 있대요. 기공은 잎 뒤에 있대요. 자, 그래서 이 기공을 통해서 그렇게 엄청난 양의 물이 공기중으로 증발해버린다. 증산작용은 물을 식물체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으로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줄기를 거쳐서 잎까지 올라가는 원동력이다. 자, 중요한 부분 줄치면 되겠습니다. 자, 증산작용이 다시 물을 밖으로 뺄 거예요. 그래서 뿌리에서 물이 흡수돼서 올라가죠. 그러면 이 차 있는 물이 잎으로 빼요. 그거를 하는 원동력이 바로 뭐다? 증산작용이다. 이 뜻입니다. 이 잎의 세포에는 물이 공기중으로 증발하면서 아래쪽의 물 분자를 끌어올리는 현상이 일어난다. 즉, 다시 물 분자들은 서로 잡아당기는 힘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자, 어떻게? 이는 물기둥을 형성하는 것과 같다. 사슬처럼 연결된 물기둥의 한쪽 끝을 이루는 물 분자가 잎의 기공을 통해 빠져나가면 아래쪽의 물 분자가 끌어올려지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자, 물 분자가 사슬처럼 연결해서 이렇게 만약에 기둥을 형성하고 있다고 그냥 쉽게 적어보면 자, 끝에 있는 물 분자가 빠진다는 거죠. 얘가 빠지면 얘가 다시 이 자리로 밀어 올려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계속 증산작용에 의한 힘은 잡아당기는 힘으로 잡아당기는 거죠. 그렇죠? 얘는 밀어 올리는 거고 잡아당기는 거예요. 자, 잡아당기는 힘으로 식물이 물을 끌어올리는 요인 중에 가장 큰 힘이다. 뿌리와 모세관 현상 증산작용 중에 밀어 올리는 두 힘보다 잡아당기는 증산작용의 힘이 가장 크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거 없었죠? 그러면 문제풀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6번에 1번, 2번, 3번은 다 해결이 됐고요. 4번 뿌리에서 잎까지 물 분자들은 사슬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 왼쪽 문단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사슬처럼 연결된 물기둥 한쪽 이렇게 나와 있죠. 자, 5번 물관 내에서 물 분자와 모세관 벽이 결합하려는 힘으로 물이 위로 이동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뭐다? 모세관 현상에 대한 이야기다. 그쵸? 물관에서 물 분자와 모세관 벽이 결합하는 힘이 얘네보다 크기 때문에 이 힘으로 올리는 거다. 그쵸? 자, 그럼 정답은 16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A와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볼게요. 삼투 현상이란 우리 과학 시간에 많이 배웠죠. 용액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선택적 투과성 막을 통해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다. 자, 그래서 이때 물이 이동하는 힘을 삼투압이라고 하며 이 입은 용액의 농도에 따라 비례한다. 삼투 현상의 예로는 예시 있네요. 배추를 소금물에 담그면 소금 입자는 이동하지 못하고 왜? 소금은 짜잖아요. 그래서 배추에 있는 물이 소금 쪽으로 이동하여 배추가 절여지는 것을 들 수가 있다. 이건 뭐 때문이에요? 농도 차이 때문에 농도가 높은 소금 쪽으로 삼투를 맞추기 위해서 물이 이동하는 겁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볼까요? 1번 뿌리털을 둘러싼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 막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기에서도 나왔습니다. 높은 곳에서 선택적 투과성 막을 통해서 물이 이동한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 그럼 여기에서도 보세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어때요? 들어가는 거죠. 선택적으로. 맞습니다. 자, 2번 볼까요? 소금물에 소금을 추가하면 배추에서 빠져나온 물이 이동하는 힘이 커진다라고 했는데 소금을 추가하면 어떻게 돼? 농도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 물도 더 빨리 이 흡수가 되겠죠. 물이 통과하는 힘이 당연히 커질 겁니다. 압력 차이가 심해지니까요. 맞네요. 3번 보겠습니다. 선택적 투과성 막을 흙 속의
물 분자는 통과할 수 있지만 소금 입자는 통과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 이유는 뭐다? 소금 입자의 농도가 더 높기 때문에 높은 쪽에서 더 높은 쪽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쵸? 맞습니다. 4번 흙 속의 물과 배추의 물이 이동하면 뿌리털 안의 용액과 소금물의 농도가 높아진다라고 했는데 다시 흙 속의 물이랑 배추의 물이 이동을 할 거야. 높은 쪽으로 이동하면 그 높았던 용도는 농액은 어떻게 돼요? 좀 더 연해져서 농도가 낮아지겠죠. 높아진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5번도 봅시다. 뿌리가 흙 속의 물을 흡수하는 것이 배추에서 물이 빠져나오는 것과 배추의 물이 빠져나오는 것은 농도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그렇죠. 상투 현상과 그리고 또 이 뿌리 안쪽의 농도와 뿌리 바깥쪽의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뿌리압이 생긴다. 맞네요. 정답 4번. 18번. 자, 기억, 모세관 현상과 니은, 증산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모세관 현상이죠. 기억은 관의 지름에 따라 물이 올라가는 높이가 달라진다. 맞습니다. 가늘수록 지름이 작을수록 높이 올라간다. 맞네. 2번 니은 증산작용이 일어나면 물이 식물체 내에서 빠져나와 주변 온도를 낮춘다. 그쵸? 그래서 나무 그늘이 시원하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3번 기억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물의 상태가 바뀌지 않고 니은에 의해서는 물의 상태가 바뀐다. 맞아요. 왜냐면 자 모세관 현상은 물이 그대로 물로 올라가는 건데요. 증산작용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물이 증발하면서 수증기로 간은 왜 이렇게 돼 있냐? 그쵸? 수증기 상태로 증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성분이 바뀝니다. 맞네요. 자, 다음 4번. 기억, 모세관 현상으로 물을 위로 모세관 현상으로 물을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 니은 증산작용으로는 물을 위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더 생긴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모세관 현상은 올리는 거, 증산작용은 잡아당기는 거. 자, 5번 보겠습니다. 정답 5번이죠. 자, 모세관 현상 기억에 의해서 식물이 물을 밀어 올리는 힘보다 니은 증산작용에 의해 식물이 물을 끌어올리는 힘이 더 작다라고 했는데 틀렸습니다. 증산작용의 힘이 가장 크다라고 표기까지 했었죠. 체크도 했었죠.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가볼게요. 가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예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있는데 자 가는 어디 있냐면 7페이지 A에서 밑으로 쭉 따라 내려오다 보면 나무잎은 물을 수증기 상태로 공기 중으로 내보내는데 이때 물이 주위의 열을 흡수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흡열 반응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찾는 거죠? 너무 쉬웠죠? 정답 1번입니다. 피부에 알코올솜을 문지를 때 어때? 알코올을 문지르면 시원해지죠. 왜?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우리 피부에 있는 열을 가져가기 때문에 흡수하기 때문에 흡열 반응입니다. 자 2번은 주머니 난로의 액체가 이렇게 똑딱해서 난로 탁 하면 점점 굳어가. 그럼 어떻게 돼요?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죠. 액체가 고체가 되려면 응집해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열을 흡수합니다. 발열 반응. 흡수가 아니라 열을 생성하는 거죠. 막 열이 나는 거죠. 에너지가 생기니까. 발열 반응입니다. 땡. 3번 똑같아요. 음식물을 공기 중에 오래 두어서 부패될 때는 산소와 음식물이 반응하면서 열을 내서 음식이 썩는 거죠. 그쵸? 땡. 자, 4번. 이누이트족이 얼음집 안에 물을 뿌릴 때라고 했는데 자, 이 얼음집 안에 물을 뿌리는 이유는 뭐야? 물이 딱 뿌리면 거기는 영하니까 물이 얼음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막 열이 생기는 거죠. 땡. 다음 5번. 폭죽이 들어있는 화약이 터지면 어때요? 산화 반응 때문에 당연히 온도가 높아집니다. 발열 반응이죠. 정답은 1번밖에 없겠습니다. 20번 볼게요. 학생이 보기와 같은 실험을 하였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찾는 건데 자 크기가 종류가 같은 식물 셋을 가는 줄기만 체크해야 됩니다. 나는 줄기도 있고 잎도 있고 다는 뿌리, 줄기, 잎 다 있다. 이때 셋을 물에 담아 햇빛 등 동일한 조건에서 변화를 관찰하였을 때 과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적절한 거 찾아볼게요. 1번 가보다 나의 비닐 안쪽 면에 물방울이 덜 맺힐 것이다 라고 했는데 가와 나는 어때? 잎이 있냐 없냐인데 지금 나가 잎이 있으니까 이 잎이 증산작용을 해서 막 수증기가 날아가서 물방울이 막 생기고
풀이겠죠. 가보다 나의 비닐 안쪽 면이 더 맺힐 것이다. 땡. 틀렸습니다. 2번. 자, 가의 용기에 담긴 물이 나다의 용기에 담긴 물보다 더 많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니죠. 왜? 가는 지금 줄기밖에 없는데 나와 다는 어때요? 잎이 있어서 막 물 밖으로 계속 빼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 다의 물이 더 줄어들 거예요. 더 흡수하고 더 빼내기 때문에 땡. 3번. 자, 나에서는 한 가지 힘이, 다에서는 두 가지 힘이 작용하여 물이 이동한다라고 했는데 자, 나는 지금 줄기와 잎이 있기 때문에 모세관 현상, 증상작용 둘 다 일어날 거고요. 그쵸? 다에서는 뿌리도 있네요. 뿌리와 모세관, 증상작용 다 일어납니다. 두 가지, 세 가지가 작용합니다. 틀렸어요. 4번. 가나다 모두 물 분자들이 연결된 물기둥이 형성될 것이다. 그쵸? 물기둥 형성할 수밖에 없죠. 물이 올라가니까. 모세관 현상에 아니지. 이 물기둥에 물 분자들이 물기둥을 이루면서 하나하나 올라가게 되니까. 그쵸?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5번. 가나다 모두 공기가 식물 내부로 출입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공기가 식물 내부로 바깥으로 출입하는 현상 뭐예요? 잎이 있어야 되네요. 그런데 나와 다는 잎이 있기 때문에 가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